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미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죄주장이 가능한 사건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무죄주장 가부에 따라 향후 변론 방향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밀한 법적 검토 과정을 거쳐 무죄주장의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해 왔는데요. 의뢰인분들이 나는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무혐의나 무죄 주장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범행에 대해 인지수사를 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특별한 준비 없이 섣불리 첫 경찰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억울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피의자 조사 전에 관련 증거나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며 무혐의를 주장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피의자를 기소해 재판에 회부한 사건에서는 확률상 무죄가 선고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범죄 맵사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해 일단 기소한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경우는 1심 단계에서는 약 3%, 2심 단계에서 항소된 사건은 2%, 3심 단계로 대법원에서 선고된 사건 중에는 약 1%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혐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백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무죄 주장을 하셔야 하는데요.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혐의를 소명할 문서, 카카오톡과 같은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신저 기록, 증인, 거래 내역, 녹취록, 그 외의 정황 증거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셔야 합니다. 저희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 성립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논리가 타당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데요. 논리에 반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의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변론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반박 과정은 사실 법적 지식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죄 주장 시 실수하시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유무죄가 결정되는 범죄의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지고 피의자는 더 이상 그 주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나는데도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아서 섣불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의성에 대한 주장, 즉 나는 전혀 고의가 없었다, 실수였다라고 주장하실 때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의의 개념과 법적인 고의의 개념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범행을 계획적으로 의도했어야만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면 법적으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하시기 전에 진술 방향에 대해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많은 걱정과 억울함으로 인해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혼자 그러한 어두운 시기를 극복하시기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요. 저희 로펌으로 직접 전화 주시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